네. 방금 녹화하고 소리가 또 날려먹어서 소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슬픕니다. 자, 일단 115번 기함수죠. 원점 대칭인 상황이고, 그 X좌표하고 Y좌표를 전부 원점 대칭해서 해석을 하시면 좀 쉬운데, 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다가온다를 원점 대칭하면 1의 좌측에서 다가온다죠. 그래서 1의 좌측에서 다가올 때의 극한은 1을 향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1-이기 때문에 이 1- 극한을 원점에 대칭해서 읽어보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것이고, 자, 2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기 때문에 더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16번 8 플러스 8 마이너스면 8 근처의 숫자인데, 그때 fx는 2, 3, 5, 7 4개가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4로 고정되어 있어요. 8 플러스면 8 플러스가 8보다는 좀 큰 값이죠. 그래서 그때 gx는 fx의 함수값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4라고 하시면 되겠고, 8 마이너스면 8보다 좀 작기 때문에 역수의 값 4분의 1 세팅하시면 16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17번 x가 아닐 때는 가우스 x와 가우스 마이너스 x의 값은 n과 마이너스 n의 합이니까 0이죠. 근데 n에서 n 플러스 1 사이는 가우스 x와 가우스 마이너스 x는 n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수일 때는 함수값이 0이 되지만 정수가 아닐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꽤 유명한 수능기출 문항입니다.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과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진 않지만 극한은 계속 존재합니다. 정수 지점에서는 불연속이에요. 118번 a부터 a 플러스 3까지가 범위가 되고요. 그 안에 1, 2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을 때에는 닿지 않기 때문에 포함된 근의 개수가 빵개죠. 그래서 a 더하기 3이 1이 되는, 마이너스 2가 되기 직전까지는 빵개라고 해석을 하시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1에 놓이기 때문에 한 개가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한 개가 되고, 한동안 한 개가 됐다가 a 더하기 3이 2가 되는 순간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한동안 또 계속해서 두 개였다가 a가 1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두 개를 유지합니다. 1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한 개죠. 그러다가 a가 2가 되는 순간까지 한 개고, 그 이후에 없다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1에서의 극한은 2냐, 좌우극한이 달라서 아니고요. 2에서 우극한은 0으로 f는 1로 처리하기 때문에 니은은 참. 마이너스 2의 좌극한하고 마이너스 2 우극한을 곰곰이 따져보면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은 0,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은 1로 처리. f0에서의 함수값은 2죠. 1에서의 함수값도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로 수렴합니다. 119번. 이게 좀 어렵던데. 자, 일단 이 부분 x가 x분의 1에 먼저 대응을 하고, 그것이 g를 통과해서 g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때 x분의 1의 그래프는 1,1을 지나는, 1의 왼쪽에서 올 때는 1을 향해 떨어지는 녀석이에요. 1 플러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의 가우스니까 1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k의 근처에 갈 때 gfx면 절대값 x-1의 가우스의 값이 1로 처리되어야 된다. 정수 부분이. 그죠? 그래서 원칙은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가우스를 찾으시면 되는데, 절대값 x-1이면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이런 그림이죠. 그 다음 정수 부분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k의 우측에서 다가올 때 1로 해석이 되는, 1이 되는 값이 요 놈하고 요 놈이죠. 정수 k 2의 우측에서 다가오거나 마이너스 3의 우측에서 다가오면 되죠.
xk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아니면 가우스 다가올 때의 극한이 가우스를 처리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다가올 때 1에서 2 사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2 이상 3 미만에 들어가는 k 플러스의 값이거나 마이너스 3 초과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는 k 플러스의 값이면 됩니다. 그럼 k를 2로 고정해놔야 k 플러스 했을 때 2 근처의 값이 되면서 가우스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2. 또한 k를 마이너스 3으로 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해야 정수분이 마이너스 3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120번은 준 것을 활용하는 형태. 그래서 gx를 한쪽 변에 대입할 수 있게끔 몰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x분의 fx라고 gx와 관련 없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gx 더하기 2분의 gx 마이너스 1 만들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gx의 극한은 1, gx 극한은 1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 x분의 fx의 극한의 꼴이 되고요. x분의 fx의 극한을 만들었고 gx의 극한도 1로 처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 역시 x분의 fx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x는 0으로 처리, x분의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마이너스 3분의 1로 gx를 1로 처리, 3분의 1분의 3분의 2니까 2로 수렴한다. 조립해법을 써보시면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인데, 자, 문제는 제일 작은 근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걸 그려가지고 좀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x제곱 마이너스 2는 3ax 플러스 a라고 하고 a로 묶어서 3x 플러스 1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절편이 마이너스 2와 뿔마 루트 2에 있는 이차 함수고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지나기 때문에 a가 음수면 이놈하고 요놈을 실근으로 가져요. 1보다는 충분히 얘가 작겠죠. 양수여도 얘가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큰 근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근은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지점을 향해 가게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답 쓰셔도 괜찮은데 근의 공식을 쓰시면 2분의 3a 불마 루트 9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8. 작은 근이니까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a는 무한대로 가고 2분의 3a 마이너스 루트 9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8. a는 무한대로 가고 3a 플러스 루트 9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남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기 때문에 a 개수 3 마이너스 4랑 결합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입니다. 122번 분수꼴에 영한인 극한이 존재하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가야 되고요. 분수꼴에 영한인 극한 존재하고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분모 0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핵심 포인트인데,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fx는 생각보다 이 기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두 개를 분모 분자를 분리를 해놓고 fx를 하나 깔아주고 fx를 하나 위에다가 또 만들어줍니다. 그럼 똑같은 게 깔렸기 때문에 식에는 변동이 없고 fx를 세모라고 보면, 자, x가 1을 향해 가기 때문에 fx 세모는 f1이 0이었으므로 0으로 가는 값이 돼요. 그럼 이 형태 전체가 뭘로
무엇으로 보여야 하냐면 0분의 F0의 꼴로 보여야 되거든요. 0분의 F0과 유사한 꼴이 바로 이놈이었어요. 역수를 취하면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는 1로 처리해도 되는데 x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0분의 f0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1로 처리를 해주시고 남아있는 극한만 잘 처리를 하시면 돼요. fx 밑에 x-를 하나 깔아주고 2x하고 플러스 1 깔아주고 그럼 x-1분의 fx는 주어진 식의 역수죠. 2분의 1이라고 바꿔주시고 1로 가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6분의 1이 됩니다. 자, 123번.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내신에도 당연히 잘 나오고. 자, 일단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 분자를 잘 보시면 분모는 fa 더하기 0, fa 빼기 0으로 갑니다. 그럼 fa분의 fa로 수렴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fa하고 fa 같은 값이잖아요. 이것이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하면 4분의 4는 반드시 약분해서 1이 돼야 됩니다. 5분의 5여도 1이 돼야 돼요. fa가 0이 아니면 식의 결과는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근데 5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모순이라는 거죠. 뭘 사용하셔야 되느냐? 규리법을 사용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f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다. 반드시 fa는 무엇이 되어야만 0이 되어야만 이 형태는 0분의 0꼴이 되면서 약분을 통해 0으로 가는 인수들에 대한 약분을 통해 남아있는 것들의 극한이 5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fa는 0이니까 a를 알파라고 보고요. fx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놓고 리미트 x가 알파로 간다.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x가 알파를 향해 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5분의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로 수렴하면 4 더하기 1분의 4 마이너스 1은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4가 정답이에요. 수능 기출 문항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수능 문항은 규리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24번 평가원 기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항인데 일단 이 부분에다 별표를 좀 치시고, 뭐랑 짝지어 두시냐,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의 m승분의 fx가 a면, 자, 이게 무한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fx는 m차씩 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a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axm승으로 시작하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x가 0을 향해 갈 때 xn승분의 fx가 b로 수렴한다면, 자, 분모에 0이 n차만큼 있는데 0 아닌 값으로 뭔가를 수렴한다면 fx도 x를 n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fx는 앞에 어떤 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xn승으로 끝나는 이런 녀석이어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있었다면, 자, 이걸 xn승으로 나눴을 때 결과적으로는 0, 0, 0이 되면서 d로 수렴합니다. 즉 얘는 원래 axn 플러스 3승, bxn 플러스 2승, cxn 플러스 1승, dxn의 형태였는데, 그것을 xn승으로 나눠서 여기엔 x가 살고 x가 살고 x가 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버리고 결과적으로 d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b를 xn승을, 자, m차를 최고차항이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0으로 갈 때는 n차를 최저차항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그것의 개수가 b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n이라고 그랬으니까 n 이를 때를 살펴보면요, x제곱 플러스 1 fx 빼기 4x 3승 3x제곱은 6,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 는 4.
자, 여기 2차니까요. 얘도 2차가 돼야 되죠. 그래서 fx는 4x 3승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똑같은 2차인데 여기 개수 3이잖아요. 6 만들어야 되는데 3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이니까 몇 x로 끝나요? 4x로 끝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f1은 11입니다. 얘는 2면 x 세제곱 플러스 1 fx 마이너스 4x 3승 3x제곱이 6으로 수렴이고, 자 3차죠. 얘도 3차가 돼야 되는데 6으로 수렴이고 마이너스 4x 3승이 있으니 fx는 10x의 3승. 나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끝내야 되죠. 근데 이것도 4였기 때문에 4x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f1은 14. 자, l이 3이면 x제곱 플러스 1, 세제곱 플러스 1이죠. x 4제곱이지. fx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3x제곱이 6이 되는 거고, fx는 6x 4승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3이니까 4x 3승으로 끝내야 되죠. 그래서 이때 f1은 또 다시 10이 되고요. 4차든 5차든 6x 5승, 6x 6승이 되면 4x 4승과 4x 5승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10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f1의 최대값은 14가 돼요. 자, 125번 샌드위치 정리를 쓰시면 되는데, 자,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로 수렴이죠. 조금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분자가 분모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값이긴 하지만 1보다 살짝 작은 값이잖아요. 그럼 1보다 살짝 작으니까 0.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2에서 0.9를 빼면 1.1 정도잖아요. 이 값 전체를 1 플러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gx의 1 플러스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1을 향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왼쪽의 극한은 1로 수렴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분의 양의 상수는 0 플러스입니다. 그럼 1에서 빼는 거야. 0에 가까운 0.1 같은 값을. 0.9 정도니까 이것 전체는 뭐라고 보셔도 1에서의 좌악한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자, 1에서의 좌악한도 1로 수렴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1로 수렴이에요. 126번. 자, 접어갔을 때 BP를 연결하면요, 접는 것의 핵심은 항상 수직이 등선이에요. X를 문자로 잡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자, X축을 T축이라고 하고요. 이 점좌표가 X, 1이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 2분의 1이죠. 이 선의 기울기는 X분의 1이고 수직한 녀석은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직선 RQ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에 T 빼기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R을 구하려고 한다면 Y좌표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2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Q를 구하려고 한다면 Y값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X, T 빼기 2분의 X 없어지고 X 밑으로 내려오고 2X분의 1 플러스 2분의 X가 됩니다. 자, 따라서 면적함수 Sx는 2분의 1, 높이가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죠. 밑변은 통분해서 2X분의 1 플러스 X제곱입니다. 여기다가 X를 또 곱하래요. 곱하고 극한을 취해라. 자, X하고 X 하나 약분되고 분모는 2 해서 8이죠. 1로 수렴, 1로 수렴이니까 1. 8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127번. 미등변 삼각형에서는 밑변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 수직하면서 2등분 되죠. 거꾸로 축점에서 수직 등분선을 쏘아 올라가면 끝점에 닿는다는 사실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데, 자, 점 P를 T, T제곱 같은 걸로 잡아주시면 OP하고 PQ의 길이 같기 때문에 점 Q의 좌표는 2T,0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ST는 밑변이 2T, 높이가 T제곱, T 3승이 되고요.
OP의 중점에서 수선의 바를 그어 올라가면, 수직이 등선을 그어 올라가면 좀 아래 낳게 되는 거죠. 중점의 좌표는 2분의 t, 2분의 t제곱이고요. OP의 기울기는 t이기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제곱. x가 0일 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t제곱이죠. 자, 그래서 t는 밑변을 5r로 잡았을 때 방금 구한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죠. 높이는 t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우측에서 다가올 때 t분의 4분의 t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3승 t 하나씩 약분 들어가면 4분의 1로 수렴이죠. 128번. 자,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이 p니까 p분의 x, q분의 y는 1이고요. 이 길이는 p-1, 이 길이는 e-q. 둘이 같다는 게 관계식. 요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이 1하고 2니까 1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에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좌표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p분의 x 대신에 1 빼기 2분의 y를 넣고요. q 대신에, 자, q는 3 빼기 p니까요. 3 마이너스 p분의 y는 1.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 마이너스 p에 1 빼기 2분의 y. py. 3p 마이너스 p제곱. 3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분의 3y 2분의 py py 2분의 3p 2분의 3으로 묶으면 p 마이너스 1에 y로 묶이고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p 마이너스 1과 p 마이너스 3이 됩니다. p는 1로 가기는 갈 건데 3분의 2에 마이너스 붙고 p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p가 1로 가면 3분의 4로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 y좌표가 3분의 4로 수렴이기 때문에 x좌표는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서술형에 쓸 방법 정도가 되겠고요. 지렛대 원리를 좀 사용해 봅니다. M1, M2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 지렛대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회전 뭐라 그러죠? 토크라고 하죠. 그 받침점까지의 거리와 매달린 질량, 곱을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정도와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정도, 거리와 질량의 곱, 이 둘이 같아야만 평형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x1 대 x2는 m2 대 m1이 되는, 네, 여기가 5kg, 여기가 3kg면 3 대 5의 비율로 잡아서 둘이 그 관계 같으면 되는, 이걸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이 시소의 원리를 조금 더 활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 받침점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시소 전체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는 두 물체의 무게 합만큼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게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두 개의 무게추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요 자리에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술의 시소 전체를 들어 올린다. M1 플러스 M2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신 무게중심도 사실은 그런 원리인데, 1kg짜리, 1kg짜리, 1kg짜리 무게추가 달려있는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을 찾으려면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중점을 찍어서 받침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소의 권리는, 또는 이 시소에 작용하는 무게 전체는 2kg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 거고, 요 점하고 요 점, 이게 평균을 찾기 위해
또 다시 시소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1kg하고 2kg니까 3등분 해서 요 지점에다가 시소의 받침점을 둔다는 거예요. 2대1이 되게끔. 자, 이게 중선을 2대1로 내보내는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하신 무게중심은 전부 다 1kg일 때의 가장 평범한 무게중심의 형태고, 조금 활용하면 5kg, 3kg, 2kg 변형된 무게추를 가져다 놓고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지하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벡터를 이용해서요. 자, 이걸 활용해 볼 건데 똑같습니다. 무게 비율만 잘 보면 되는데, 지금 1이라는 지점, 2라는 지점 선이 또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고, 자, 여기에도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큰 삼각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게추를 두고, 여기다가 무게추를 두고, 여기다가 무게추를 두고, 요 무게중심을 찾아갈 건데, 이 길이를 t라고 합시다. 물론 t는 0을 향해 가겠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 길이는 1이에요. 여기에 받침점을 받쳐준다고 생각한다면 1과 t니까 여기에 tkg의 무게가, 여기에 1kg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량 중심이 합쳐졌을 때 여기는 t 플러스 1만큼의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길이를 t라고 하면 이 길이는 e-t이기 때문에, 자, t에 해당하는 게 반대쪽에 t가 있죠. e-t니까 여기에는 무게추가 e-t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선, 요 시소 받침점을 여기다 둔다고 생각하면 얘하고 얘의 비율은 t 플러스 1대 e-t죠. 근데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대 2만큼의 내분점, 여기서 1대 2만큼의 내분점이 극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쪽에 보시면 1을 3등분한 3분의 1의 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주 일반화를 하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얘도. A, B, 자, 여기가 A, 여기가 T, 여기에 Tkg 무게추, 여기에 Akg 무게추, 여기에는 A 플러스 T만큼의 질량, 여기가 T니까 여기는 B-T고요. 여기가 T일 때 T니까 B-T면 여기가 B-T만큼의 무게추죠. 여기서 여기에 받침점을 둔다면 그들의 비율은 A 플러스 T와 B-T인데, T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대 B만큼의 대분점이 정답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화 했죠? 1, 2니까 1대 2만큼의 대분점, 여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 불안해.